자, 방송 시작합니다. 아니, 이건 뭐지? 삼성카드. 제 이름이네. 아, 받기 싫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5월 17일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북핵 폐기 모든 수단 동원. 예, 북핵 관련 이야기가 유명 기사고요. 정보력 뽐내려다가 IS 기밀 누설 휘말린 트럼프가 러시아 대사인가? 아무튼 러시아 쪽 사람한테 기밀을 얘기했다고 지금 고사를 맞고 있죠, 그죠? 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우원식, 국민의당은 김동철 선출. 기업들 기지개 매출 8%, 영업이익 25% 늘어. 뭐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면입니다. 동맹국에게도 비밀 붙이던 IS 정보원 위험에 빠뜨렸다. 3면 트럼프 얘기죠. 3면 노무현 정부 때는 반대했던 북한의 모든 수단 표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언급. 그렇다고 하고, 봅시다. 뭐 일단 그렇다고 합시다. 다른 이야기는 특별한 얘기 없고요. 14면 유엔 북한 미사일 제재하려는데 시진핑보다 스큰평보다 푸틴이 변수다. 5면 우원식 사드 문제, 민주당 새 원내대표죠. 사드 문제 야권 설득해 국회 동의 절차 밟겠다. 예, 밟겠다 뭐 그런 이야기 있고.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가 없네요. 6면입니다. 청와대 컴퓨터가 텅 비어 있더라. 정권 바뀔 때마다 논란. 정권 바뀔 때마다 논란은 아니고요. 사실 지지난 정부 이명박하고 그다음에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좀 그게 심했는데, 박근혜는 사실 이제 박근혜의 경우에는 좀 그게 좀 많이 심했고요. 그래서 일단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정보기관에 이제 조국이 문서 파기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일단 합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또 최근에 또 박근혜 욕을 먹었죠. 일단 내봅시다. 계속 또 지나봅시다. 재밌는 이야기가 없네요. 8면입니다. 대통령을 만들고 대통령 곁을 떠나는 문의 남자들. 양정철, 뭐 이호철,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겠죠. 10면 최순실이요 박 전 대통령도 같이 재판 못 받아. 자, 12면입니다. 담합 건설사들의 철퇴 국가가 소송 걸어서 27억 첫 환수. 요거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SK건설, 대림산업 등에 대한 소송 이야기입니다. 돈 빼돌림 모양이죠. 14면입니다. 9호선처럼 다른 노선도 급행열차 달린다. 9호선에는 이제 그 급행이라는 열차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역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처럼 다른 노선들도 생긴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워낙 빡빡해가지고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어딜 감히. 박형철 청와대 비서관은 노조 파괴 비호. 민주노총에서 성명 내자 문재인 지지자들 민노총 그만두지 않겠다 비난글 폭주. 지금 뉘앙스를 보면 아시겠죠? 조선일보가 민주노총 편을 들었어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걸 보시면은 조선일보가 문재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아시겠죠, 그죠? 문재인 뭐 지지자들이 내가 그 사람들이 지금 바람직한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 어떤 세력들의 비판이 혹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세요. 어떤 식으로 영합하고 있는지 애들이. 실제로는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도 하나의 세력을 갖추고 있다. 굳건하게. 어떤 쪽은 약자처럼 보이고 어떤 쪽은 강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대체로 상대적으로 강자 약자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역시 또 하나의 기득권일 수 있다. 민주노총 보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노총 보고 내가 민주노총은 참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캐캐묵은 감정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각 세력들 간에. 자, 16면입니다. 신라 공성 월성 쌓을 때 사람을 제물로 바쳤나. 월성이라는 거는
그 경주에 있는 지역 이름이죠. 근데 이게 인주라는 건데요. 인주라는 게 뭐냐면은 기둥이나 뭐 아니면 뭐 그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 때 아래다가 사람을 파묻는 뭐 일종의 인신공양 관습인데, 뭐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유골이 발견됐는데, 월성의 성벽에서 유골이 발굴됐는데 그 사람이 혹시나 이제 인주로 쓰인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18면 손잡은 메르켈 마크롱 유럽 재건에 나서겠다. 과연 그럴까요? 자, 계속 읽어보죠. 뒤쪽은 문화면이라 가지고 오늘은 일자리 그런 얘기는 없네요. 비정규직 그런 얘기는 어제 엄청 많더니. 형주씨 뭐 자전거 타러 간다며. 자전거 타러 간다면서 왜 안 나가고 이거 듣고 있어요? 아, 계속 그거네. 신문은 선생님이면 오늘 이런 게 있네. 역사 얘기인데 실크로드 관련한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중국 비단이 로마로 건너간 6,400km 길이라는 주제로 이제 글이 있는데, 실크로드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보통 우리가 사막길이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장안이 아니지, 그 감숙성에서 시작해서 저기 멀리 로마까지, 그러니까 로마는 아니죠,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쭉 이어지는 엄청나게 긴 교역로인데, 물론 네 뭐 요 사막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북쪽이 이제 그 지금의 몽골군 같은 초원지대를 가로지르는 초원길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 아래쪽에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바닷길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역사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었는데, 당시에 실크로드가 왜 유독 유명했을까? 초원길이나 바닷길이 실크로드에 비해서 많이 그거 했나? 그 위험했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에 나도 쥐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 자료라 가지고. 아무튼 고기에 관한 조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극동아시아 지역 역사하고 서양 역사, 유럽 역사, 뭐 아니면 중동 역사를, 보통 이제 중동 역사도 제대로 안 배우죠. 유럽 역사를 배우는데, 그 중동과 유럽과 그 다음에 어딥니까? 동아시아 사이에는 옛날부터 이제 유목민족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새로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새로운 일일지도 모르죠. 그것도 재밌습니다, 상당히. 자, 34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협치의 첫 시험 무대는 외교 안보다. 박도식이라는 사람이 쓴 칼럼인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권마다 대북 대외 정책은 정파와 이념의 정쟁터였다. 노무현 정부의 자주파, 동맹파 내전을 현장에서 목격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순을 꺼내낼 수 있냐가 관건이다. 예, 노무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35면입니다.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 글쎄요, 이게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 관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전임 대통령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고. 자, 그 사설입니다. 사설. 북한 도발, 미국 흔든 속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정부 창업 공신들 처신 신선하다. 그러니까 이호철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간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은 보수 새끼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으니까. 곁에서 붙어가지고 뜯어먹고 발라먹고 나눠먹고 그랬으니까. 사실 나도 좀 신선하긴 했어요. 보통 그러지 않거든. 자, 이른바 문바의 인터넷 홍위병 행태 점입가경이라는 게 오늘의 그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조선일보가 그렇게 싫어하는 민주노총 편을 드는 뉘앙스를 보이면서까지 문재인 지지자들에 대해서 왜 비난을 날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각각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리고 문재인과 노무현을 엮어서 많이 화가 나 있지.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죠. 화가 나 있죠. 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용역업체들 문 닫으란 소리,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뭐 이런 기사가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있는 기사인 건 잘 모르겠네요. 용역업체들이 그동안 이제 중간에서 이제 빼돌린 돈들이 얼마나, 빼돌린다기보다 이제 챙긴 돈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공공기관이 이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계약직 혹은 이제 무계약직 혹은 이제 그냥 비정규직들을 채용해왔던 관례라는 게 얼마나 많이 썩어 문드러졌는지에 대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7면입니다. 일본 편의점 알바 못 구해 문 닫을 판, 로봇 점원 쓰는 시대 온다. 예, 뭐 다른 얘기는 특별한 얘기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조선일보는 그렇고 그런 얘기들. 한국일보 보죠.